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찬 기자가 아직 파리올림픽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는 제가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26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뭐 이적 시장이 끝난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간략하게 돌아보고 경기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순위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울산부터 보겠습니다. 정우영, 야고, 아라비제 선수가 들어왔고 서령우, 마틴아담, 켈빈, 홍재석, 이재욱 선수가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역 국대 정우영을 품은 게 그 어떤 보강보다 좀 커 보이고요. 야고 K리그에서 검증을 마친 야고를 영입하면서 마틴아담의 공백까지 메웠습니다. 아라비제는 조지아의 이동경으로 불리는데 실제 실력이 바코보다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령우, 마틴아담 뭐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큰 전력 이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무엇보다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팀이 바로 울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은 민상기, 안재준, 이태석이 들어왔고요. 강현무, 김윤성, 김정현, 윤재훈 선수가 나갔습니다. 포항은 뭐 시즌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성향의 팀은 아닌데 올 여름은 달랐습니다. 일단 2001년생 안재준, 2002년생 이태석 이렇게 올림픽 대표를 거친 젊은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 플러스 세대 교체까지 꾀했습니다. 뭐 안재준 선수는 데뷔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이태석 선수는 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완델송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강현무 선수는 전역을 해서 팀에 돌아왔지만 일단 황인재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FFP 룰을 위반해서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중이기 때문에 정식 프로 선수는 영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정상 준프로는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스팀이죠. 금호고 출신의 전도 유망한 김윤호를 준프로로 콜업을 했습니다. 2007년생이고 신장 187cm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22세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제2의 양민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를 받지 못하던 박한빈과 최준혁은 팀을 떠났고 무엇보다 엄지성이 수원지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에이스를 잃은 게 광주로서는 크나큰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너무 많은 선수가 영입이 됐죠. 이승우, 한국영, 연재훈, 김태현, 전진우, 유재호, 안드리고, 김하준, 김진규, 김준홍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나간 선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무려 8명이 보강이 됐고 전역한 선수들 2명까지 포함하면 10명이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주전급 절반 이상은 아마도 바뀔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 정도로 황골탈퇴 수준의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도 다양하죠. 골키퍼 빼고는 거의 모든 포지션에 보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북의 여름은 참 바빴고 알찼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승우 선수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우는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크랙이기 때문에 전북의 반등에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정태욱, 정민기, 비니시우스, 한교원 등은 출전 기회를 찾아서 팀을 떠났습니다. 대구입니다. 이탈로, 카이오, 이찬동, 정치인, 유지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벨톨라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 대구는 부족한 포지션을 메우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브라질 3부 리그에서 8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던 이탈로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국내 3부 화성 소속으로 활약하던 센터백 카이오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떤 뎁스를 넓혔고요. 무엇보다 삼선에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검증된 이찬동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벨톨라 현 밥신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찬동 선수가 얼마나 중원에서 활약을 해주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인천은 유일한 영입 숫자 0입 팀입니다. 스쿼드 구성이 이미 어느 정도 꽉 차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수 영입은 필요하지 않나 많은 인천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FFP 규정 등등의 이유로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공격수 천성훈이 대전으로 이적을 하면서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의 마이너스가 있었던 그런 이적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도 바빴습니다. 강현무, 호날두, 야잔, 루카스, 윤종규, 이상민, 호날두, 루카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치 해외 축구 EPL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이태석, 팔로세비치, 김신진, 박동진, 김경민, 시게이로, 술라카, 안재민, 황현수, 한승규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일단 다양한 포지션의 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2년간 약한 골이었던 골키퍼를 이제 강현무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떤 보강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공격수 호날두, 센터백 야잔, 그리고 게임 체인저 루카스 실바, 세징야와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루카스를 영입하면서 뎁스를 넓혔고요. 윤종규는 들어오자마자 지금 라이트백 자리를 꿰찰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나간 선수들은 출전 기회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 백업 역할을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와중에 황현수와 한승규는 개인 비위로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구단이 스쿼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입니다. 김문환, 천성훈, 박정인, 마사, 김민우, 최건주, 이상민, 김현욱, 켈빈, 밥신, 김재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호사, 레안드로, 배서준, 정강민, 음라파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번 여름 추가 등록 기간에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11명, 정확히 한 팀을 통째로 데려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새롭게 선임한 이후에 그야말로 분노에 영입을 하면서 영입을 통해서 지금 반등을 꾀한다. 이거는 뭐 전북도 아마 비슷한 어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그 중엔 이제 대전을 누구보다 잘하는 마사, 그리고 현역 국대인 김문한, 그리고 K리그 1에서 올 시즌 좋은 활약 보인 김현욱, 이렇게 그리고 밥신까지 이렇게 좋은 자원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조직력이겠죠. 팀이 지금 크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얼마나 이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 황선홍 감독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입니다. 제주의 이적 시장은 남태희의 영입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남태희가 영입되지 않았다면 참 아쉬운 이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태희가 영입됨으로 인해서 좀 더 기대되는데 하는 이적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남태희 선수는 뭐 실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아주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자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범슨이 이 2선 자리 게임 체인저를 늘 원했기 때문에 남태희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줄지 궁금하고요. 반면에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적 시장 데드라인이었죠. 연재훈 선수가 이탈한 것은 조금은 아쉬운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송주훈, 임채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연재훈 선수가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데, 제주는 뭐 오재혁 내년에 합류하죠. 그리고 박주영, 이렇게 젊은 자원을 영입하면서 미래까지 대비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김경민, 헨리, 코바체비치, 하지치, 김형진, 진준서, 김동현이 들어왔고요. 한국영, 야고, 웰링턴, 갈레고, 카미야 선수가 나갔습니다. 외국인 선수 대거 교체가 눈에 띕니다. 야고, 웰링턴, 갈레고, 카미야가 줄줄이 떠나고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새롭게 데려오는 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제 후반기에 어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가브리엘까지 합류한다면 강원의 스쿼드는 완전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양민혁은 이적 시장 기간에 토트넘 입단을 확정한 이후에 이번 시즌까지는 강원에 남게 됐습니다. 뭐 전역한 김동현, 완전 영입한 김경민, 신인 진준석까지 새롭게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 초반에 보여주면서 강원이 선두권을 달리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FC입니다. 손준호, 안병준, 노경호, 정민기, 한교원, 소타를 영입하면서 참 바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조금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공격 에이스죠. 이승우가 전북으로 떠났고, 수비 에이스
권경원이 중동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월에 전역한 이영준, 박민규는 복귀 전 치르기도 전에 해외 진출을 했고 이준석, 이광혁, 정재민도 팀을 떠나면서 전체적인 뎁스가 살짝 얇아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손준호, 안병준, 한겨원 이런 선수들은 이제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막바지 영입한 센터백 소타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손FC는 후반기 막바지에도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김천은 일단 새로 들어온 선수는 4월 29일 이적 시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이내에 넣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동경, 이동준, 맹성웅, 박찬용, 김승섭, 박대원, 김찬, 이현식, 김강산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이 대거 합류를 했고 아직 이 본격적으로 김천에서 활약하지 않고 대기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단 전역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는 신병들이 본격적으로 몸이 올라갈 때는 김천이 더 무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략하게 이적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경기 프리뷰 이거 역시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전북과 광주전입니다.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월드컵에서 열립니다. 전북은 11위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요. 광주는 34점으로 7위 상스 재진입을 노립니다. 최근 흐름은 전북이 승패 퐁당퐁당이고 광주는 코리아컵 포함 3연승 상승세를 탔습니다. 양팀 사이에선 상성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전북이 컵 포함 최근 광주전 5연승을 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연재훈, 김태현 두 수비수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포백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섭까지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는 만큼 수비는 어느 때보다 좀 두텁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태욱, 페트라섹은 팀을 떠났습니다. 전병관 역시 징계를 씻고 돌아와서 이선 자원은 충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광주는 일단 정호연 선수가 누적 경고로 빠지면서 중원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박태준, 최경록, 이희균 등에게 어떤 추가적인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는 전북 이승우, 광주는 백하로 하겠습니다. 번뜩이는 플레이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강원전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김천은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강원은 강등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두 팀이 지금 선두권 경쟁을 펼칩니다. 김천이 승점 2점 차로 앞섰기 때문에 이날 결과에 따라서 승점이 5점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천은 뚜렷한 부상자 없이 조금씩 신병들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점점 아마도 스쿼드가 무서워질 것 같고요. 김천은 홈에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넣었고 그 5경기 중 4승을 따냈는데 정정용 감독은 이번에도 시원한 김천에서 골 폭풍이 일어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무 팀이라고 통칭을 하면 상주와 김천에서 강원을 상대로 홈 5연승 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원은 일단 양민혁이 토트넘 이후에 치른 첫 경기여서 아무래도 관심을 끌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선수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톡톡 튀는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윤석영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김대원, 강원, 양민혁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이 원소속팀이죠. 김대원 강원전을 앞두고 최근 3경기 2골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양민혁은 최근 2경기 3골 2골만 더 넣으면 데뷔 시즌에 10골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루 뒤 토요일로 가보겠습니다. 10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구전입니다. 울산은 2연패 흐름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에 그치면서 4위로 내려왔고요. 선두와는 4점 차입니다. 추격을 위해서 이날 승리가 필요한데 김판곤 신인 감독 역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할 겁니다. 처진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것도 시즌 중에는 더 어려운 미션일 텐데 어떻게 해낼지 보고 싶고요. 김판곤 감독은 공격 축구를 통해서 활로 여러 개의 우승을 따내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구는 다시 한번 강등권 탈출을 도전합니다. 현재 10위인데 9위 인천과 승점 1점 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흐름은 울산보다도 조금 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무 1패, 연패를 한다거나 아주 많은 패배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일단 선제골을 넣고도 이기지 못하는 흐름은 하루빨리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아 이동경으로 불리는 아라비제의 데뷔전, 그리고 울산 야고는 이날 울산 데뷔골을 노리고요. 김영건 루빅소는 장기 부상에서 지금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탄탄한 스쿼드가 예상이 되는 울산이고, 대구는 이찬동이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엔트리에 들 정도로라고 하니까 이찬동이 수비를 얼마나 잘 보호할지 한번 보시고요. 홍철이 일단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왼쪽 한 자리는 홍철이 꿰차고, 황재원이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변화 장성원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박세진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울산이 10경기에서 8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대구는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주민규와 세징야는 2021년 이후에 각각 상대팀을 상대로 득점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징크스를 누가 끊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인천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퐁당퐁당의 대표격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승패,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홈과 원정 성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홈에선 4연승, 원정에선 4연패 중입니다.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5연승을 기대할 텐데, 제주 역사상 K리그1에서 홈 5연승 이상을 기록한 건 단 2번 뿐입니다. 그런 대기록에 제주가 도전을 하고요. 인천은 과거 인천 수석 코치를 지낸 최영근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최영근 감독은 일단 기존 조웅전의 조성환 감독의 3백 중심의 안정적인 축구보다는 조직 공격적인,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축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를 꾀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평창에서 미니 전지훈련을 하면서 남태희가 학범 쓴 호에 녹아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채민 복귀가 임박했는데 이날 경기까지는 미지수고, 송주훈 선수는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르소는 지금 훈련장에서 개별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K리그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전이 복귀전이 될지는 살짝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민경현과 박승호는 복귀 완료했고, 문지환은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제주가 모두 1대0으로 이겼네요. 키플레이어는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 해결사를 자처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제주는 유리 조나탄, 인천은 무고사, 가장 안전적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대전전도 보시죠. 수협이 5위, 대전이 최하위입니다. 수협은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에 패했고요. 대전은 대구와 멸망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최근 5경기에서 일단 연패가 없다는 점을 볼 땐 아주 최악의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 승리가 6월 22일 광주전이라는 점을 볼 때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다고까진 말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긴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기나긴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협은 이승우, 권경원 두 이탈자가 생긴 이후에 첫 경기에서 바로 패했기 때문에 살짝 찝찝할 수 있겠지만, 올 시즌 돌풍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미드필드진이 건재하다는 점, 정승원이 숱한 이적설에도 일단 팀에 남았다는 점, 강상윤도 이승우 딜의 일환으로 1년 임대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을 볼 때는 미드필더의 힘으로 대전을 상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은 베테랑 주세종이 카드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이순민 중원 파트너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밥신의 선발 카드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토는 재활 중이고 구택과 김승대는 정상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협 안데르손, 대전 켈빈으로 하겠습니다. 두 테크니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11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서울이 맞붙습니다. 포항은 3위, 서울은 6위. 포항은 선두 재탈환을 노리고요. 그리고 서울은 아챔껏 진입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포항은 뭐 연승도 없지만 연패도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천에 패하면서 근 1년 만에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로 극복하기를 바랄 것 같고요. 서울은 2연승 중입니다. 뭐 시원한 승리는 없었지만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최근 홈 성적이 부쩍 좋아졌지만 원정 성적은 썩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포항과 세 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는 포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도 있겠다. 찾아보니까 또 서울은 경상도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작년 8월 김천전이더라고요. 이 징크스까지 서울이 끊을 수 있을지도 보고 싶습니다. 포항은 안재준 이날은 일단은 뭐 데뷔전이 불퉁해 보이고요. 김종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한찬이는 복귀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드필더 한 명이라도 복귀한다면 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링가드가 회복해서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실바 야잔도 데뷔를 노리고 기성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황도윤, 박성훈도 여전히 부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상민, 한가래는 뭐 시즌 아웃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시즌 내로는 어떻게든지 복귀할 그런 예정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두 선수 안 뽑을 수 없죠. 포항 레프트백 이태석, 서울 골키퍼 강현무입니다.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오더라도 습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더 더울 것이고 부디 현장에 가신다면 건강관리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